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간년의 스포츠 신문사에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 또 뵙네. 네. 올해 경기장전에 어디 건강하십니까? 네, 건강은 늘 네. 활동 많을 때가 건강할 때고 네. 좀 저조할 때가 오히려 몸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괜찮으십니까? 예, 예. 빨리 건강하셔야죠. 아유, 뭐 넘쳐 흘러요. 근데 얼굴은 아직도 미인이시대요. 아, 네, 선생님 신년 인사 간략하게 일단 한 말씀 해주시고 시작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엑소시스트 임덕영입니다. 경자년 새해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 나이대마다 이 인사법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 뭐 힘차게 멋지게를 많이 외쳤는데 확실히 이제 저도 나이가 있나 봐요. 이제 건강들 하시게. 이제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모두 건강들 하세요. 네. 선생님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 길을 걸어오시면서 긴 세월 동안 매스컴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간략하게 선생님 활동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 뭐 MBC, SBS, 뭐 KBS 또 뭐 TVN 뭐 그냥 종편서부터 정규 방송까지 뭐 안 나간 방송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거진 맞습니다. 한뭐 17년 이상, 18년 이상을 네. 그랬고 또 뭐 일본의 뭐 아사히 신문 데서트필도 내봤고 또 뭐 타임즈도 나가봤고 인터뷰 직접 와서 또 따가봤고 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특별 인도는 뭐 아시아의 영매사라고도 나갔고 뭐 방송이나 인터뷰 그 횟수로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인터뷰만 한 400편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이제 가장 그 중에서도 길게도 방영이 됐었고 또 이제 센세이션도 굉장히 컸었던 게 이제 엑소시스트. 네. 지금은 뭐 또 유튜브에서도 뭐 신엑소시스트나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이제 그 최초가 TVN에서 엑소시스트.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시청률이 높았었죠. 네. 저도 영국도 가보고 선생님 저기 매스컴 활동에도 보고 또 네네. 신문에도 봤는데 선생님께서 대학로에서 영국 동의를 내가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또 그 동의로 인해서 선생님이 각 수상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음. 또 앞으로 이런 계획이 또 있으시면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길을 이제 어렸을 때 6살 때 받고 모시고 네. 이제 직접적인 활동은 벌써 그래도 그것도 30년이에요. 네. 이제 이쯤 되면 제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한 발을 걸어도 좀 흔적이 남겨야 될 네. 자취를 남겨야 될 때가 된 것 같고 네. 또 누군가와 가시밭길이고 또 누구한테는 서러운 길이 될 수 있는 이 길이 네.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선택 당한 자들 이제 무력하게 이제 어떤 신의 힘에 선택 당한 자들한테 뭔가 희망을 주고 긍지를 주려면 저같이 이 정도 길을 걸었으면 길을 좀 열어주는 게 더 제가 할 도리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연극도 했던 거고 부적으로 도자기도 뭐 이제 전시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영국 동의는 저는 한 남자가 신을 받는 그 길을 가기까지 네. 그 모든 이야기가 희노애락이 이제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는 어떤 무당의 풍자극 같은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네 자식이 될 수 있고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느 누구한테든 그러니까 이제 선견 뭐 이렇게 선입견 편견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뭐 종교관들이 다른 사람끼리 그 선이 지어질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렇게 일반적인 토속 신앙이 너무 남루하고 비천하게 남는 게 싫어서 그런 부분들 효과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매년 할 거고요. 네. 작년에는 사실 좀 많이 바빠서 이게 핑계면 핑계인데 좀 이렇게 제자 양성에 더 신경을 쓰는 한 해가 돼서 작년만 공연을 빠졌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또 이런 새로운 소재거리를 갖고 대한민국 연예문화 대상까지 받았어요. 예, 상자 알고 있습니다. 예. 부분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관심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네. 요즘 샤머니나 뭐 오컬트 영화를 찍더라도 샤머니 빠지는 영화나 드라마가 없을 정도니 네. 이제 이게 좀 어떤 그 희극적으로 표현되지 않게끔 요즘 진지한 부분 토속신앙이라는 우리의 뿌리라는 거를 좀 각 분야로 좀 알리고 싶어서 혼자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선생님께서 한국 영화하고 일본 영화 연출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 내용과 계기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제는 사바라고 네.
이제 검은 감독, 장 감독이 찍은 영화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 중에서 말할 수 있는 그 종교적인 거에서 이제 신적 어떤 그 메시지를 남길 때 우리 한국적인 샤머니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샤머니즘이나 이런 걸 다룰 때 굳이 우리 장면이 필요하다면 이왕이면 이제는 전문가의 조언이 바탕이 돼야 굉장히 이제 이게 변형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갖고 그 사바도 했었고 또 이제 일본 성지 X라는 영화도 저 연출이 돼서 그 부분에 이제 에피소드를 좀 얘기하면 원래는 이렇게 고사진하는 장면 정도였는데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좀 썼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훑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하이라이트가 좀 돼야 되고 어떤 사건의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 개연성을 좀 이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면이 커졌고 조언만 얻으러 왔다가 제가 부분 연출까지 또 맡게 된 내년에 올해죠. 올해 작년에 찍었는데 이제 올해 일본에서 개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질문은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영적 세계관과 네. 영적 고통이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은 네. 보이는 곳에서 나와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잘 설계된 네. 내용과 예. 또 어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현혹이 되잖아요. 근데 이 우리 같은 영적 세계 이 샤먼은 보이지 않는 거에서 항상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이 분분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귀신을 봤는데 저 사람은 귀신을 못 봤다면 그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죠. 누구나 다 하늘에 신이 있다는 거는 어느 종교든 어떤 형태든 인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토속 신앙은 그런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또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무당 자질로서도 굉장히 모범이 돼야 되겠지만 이 영적 세계는 이승과 저승이 있고 삶과 죽음이 있는 한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뭐 권성징악 같이 사람이 좋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야 결국은 사후든 또 내 자손에 이어서든 복이 온다는 거는 그런 작용 모두가 다 영적 흐름 작용이에요. 그래서 영적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 보면 현실 사회에서도 약간 좀 사회 부정자일 거예요.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이런 영적 고통을 가지신 분들이 대개는 뭐 빙의현상이라든가 또 이런 저희처럼 신의 선택을 받아서 신병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좀 뭐 현대 뭐 메디컬 도움을 받으세요. 의학적 도움이나 뭐 어떤 그런 신경외과나 다 다니세요. 다니셔도 쉽사리 판단하지 마시고 대신 정말 이게 어떤 영적인 고통인지 정신적 고통인지 또 하물며 같은 영적인 고통이어도 신적 존재에 대한 고통인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신잡기 허주 이런 이제 나쁜 귀에 대한 그런 고통인지는 좀 그래도 권위 있는 전문가 이쪽으로 오셔서 제대로 진단을 받으셔서 자기 길을 빨리 정하고 그 고통에서 좀 빨리 벗어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항상 다짐하고 싶은 건 본인 자체는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 방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가장 제가 저희 집원은 빙의 사례자분들한테도 당부하는 거는 그 가족들이에요. 오히려 관심하고 사랑이 있으면 이 혼적인 건 사람을 못 이겨요. 귀신이 절대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호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이 모르는 그런 알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을 주변에서 색다른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시거나 또 어떤 그런 사회적인 관세나 이런 걸 하시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또 주변에서 따뜻한 시선과 서로 좀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안내하셔서 좀 뭐 골고루 어떤 분야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권위 있는 분들한테 제대로 판단 받으셔서 영적 고통을 받으신 분이 빨리 그게 진짜 힘들어요. 이게 남들이 보면 꾀병이야. 이게 보이지 않는 존재로부터 공격을 당하는 거니까 그런 고통에서 좀 해방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
딱딱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정부 나라가 너무나 진짜 시끄럽습니다. 딱딱하네요. 예, 이 나라 의사하고 지금 뭐 검찰, 법무부 뭐 대립돼 갖고 이러고들 있고 예. 또 연예계에서는 연예계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김건모 씨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이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연예인 쪽에 선생님께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시선으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예, 정세는 민감한 부분이고 그건 나라 분들이 잘하셔야 되고 또 언제까지 뭐 밥그릇 하나 놓고 싸우는 그 분열은 이제 좀 끝내셔야 되고 국민들도 사실은 식상해요. 예, 이거는 뭐 판때기 위해서 웃고 우는 걸 갖다가 어느 개인의 욕심이나 야망 때문에 배고파하고 또 거기에 또 민생고를 갖다가 걸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나라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셨으면 좋겠고 예, 그런 해석보다는 제가 보기에 이 국세나 국운 같은 거를 볼 때요. 예, 우리나라가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리고 안주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일찌감치 너무 우리가 가장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 이런 국제공항 같은 데를 나가면 사람이 넘쳐요. 예, 굉장히 뭐 한가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미 이제 어떻게 보면 반은 미래지향적인 게 없어진 거예요. 현실주의가 돼서 지금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내 집 없는 사람은 많아도 내 차 없는 사람은 없다듯이 예, 좀 이런 현실을 직시해서 국민들도 이제 나라 탓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도 운이니 뭐니를 다 따지지 말고 개인이 사회가 되고 사회가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 없는 국가는 없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 나름대로도 좀 전략 근거 하시고 그런 부분 쪽으로도 나라에서도 근거화할 수 있고 전략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주셔야지 맨날 뭐 우다툼 자다툼 하는 모습만 보이면 국민들도 없는 어려운 과정에 외야 유출만 시키잖아요.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덧붙여 하고 싶은 말은 지금은 저는 일단은 좀 우한독감이라든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문제점을 뭐 이게 제 위치에서 주제가 넘는 소리일지 몰라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말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그 중국 분들이 들어오시면 생활비하고 병원비를 지원해요. 예,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쪽을 많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러면은 자국민은 누가 보호를 하며 또 자국민한테 이런 우환이 돌고 나라의 질병과 계열병이 돌았을 때 어떤 보호를 받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국제적으로는 너그러운데 우리나라들한테 보건 상태라든가 예, 어떤 그런 시스템은 약한지 좀 그런 게 의문이고 지금은 약간 좀 자국민들을 위하는 위주의 정치를 좀 그런 허점을 지금 신랄하게 지금 잘들 파악하셔서 예, 지금 그런 부분을 제대로 예,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연예계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연예계는 제가 한 10몇 년 동안 매년 했던 게 또 우연히도 누가 이혼할 거다, 누가 파산할 거다, 뭐 이런 게 정말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건 제가 압니다. 예. 그래서 항상 겁 없이 이렇게 동영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게 무슨 그런 예언이 어떤 호기심을 끌 수는 있어도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이것도 제가 약간 일침식으로 갈게요. 예, 돌아올 회자라 그랬어요. 예, 이제는 한참 한 10년간을 너무 어린 친구들을 발굴해서 그것도 뭐 좋아요. 일찌감치 뭐 어떤 자기 특기나 이런 거를 키워서 어떤 인물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도 이제 미래를 키우는 컨텐츠는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옛 것이 다시 돌아오는 흐름이 보여요. 이번도 그렇고 원래 정치나 또 국군 그 다음에 이 연예계 쪽이 같이 흘러요. 같이 흐르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 새마을운동 했을 때 또 옛날에 그 보릿고개를 넘었을 때 그 정신을 좀 가져야 될 때가 됐고 또 이 연예계 쪽은 옛 것을 많이 왜냐면 외래 문화가 너무 들어오다 보니까 폭력적 선정성이 너무 짙은 게 청소년한테 유출되는 것도 지금 문제고요. 그 다음에 너무 어린 친구들을 일찌감치 뭐 소속사에서 11살, 12살에 뭐 연습생을 시켜서 아이가 뭐 16, 17에
뭐 화장을 하고 나오고 섹시 춤을 추고 이러면 성아동 학대 같은 게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예. 그 애들이 이미 성인 흉내를 내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앞에서는 조성을 하고 뒤에서 막아봤자 어떤 문제점도 고칠 수가 없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좀 연예계가 점잖아졌으면 좋겠고 지금 한풀 꺾인 분들 한때는 유명했던 우리나라는 좀 연예계에 대한 순정이 부족해요. 외국은 옛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유명 스타들을 굉장히 아끼고 또 그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많이 주는데 올해는 좀 그런 복고적인 게 많이 흐름으로 갈 것 같아요. 옛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또 양준일 씨나 뭐 이런 분들도 옛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나라 무지로 쫓겨났었는데 다시 돌아오고 그러다 보면 옛 것이 사실은 새로운 거를 다시 걸러서 들어오는 제대로 된 루트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화가 좀 이게 연예계 쪽도 옛날 분들 연기자든 가수든 많이 돌아오고 노래 흐름도 다시 옛 것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보여요 이제. 오늘 기억나서 감사하고요. 선생님께서도 하려고 회원들이 꽤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저희 신문사 회원들하고 국민들께 마지막으로 가지고 적당 한마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다 운기고 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안 된다 하면 안 돼요. 저희도 상담으로 오는 분들 보면 삶의 어느 정도를 좌절하고 오시고 또 마음속에 이렇게 부정적인 마인드를 오시는 분들은 솔직한 얘기로 어떤 거를 이렇게 말해주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런 분들 보면 이미 남은 그 마지막 남은 자기의 운세조차도 자기 스스로가 오히려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올해가 쥐의 해잖아요. 부지런도 떨고 또 쥐는 바깥으로 나가면 물고 들어오지 자기 거를 바깥으로 내몰지를 않는데요. 습성이 부지런하고. 그래서 올해 뭐든지 움직이는 대로 거두는 해가 분명히 되시리라 믿고 여러분들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냥 뭐라도 움직이세요. 그러다 보면 복은 저절로 붙게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